해보도록 할게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한데, 낮에는 굉장히 덥죠. 우리 또 오늘 수업할 때 아마 12시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더울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조금 약간 햇빛은 진하게 비치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 살짝 빠르게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 살펴보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물을 하나 냈었는데요. 그 계산기 만들고 난 다음에 조금 꾸미는 모양을 추가로 만들자라고 이야기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 상자의 너비가 화면에 꽉 차도록 이렇게 만들자. 요거 잠시만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리고 배경 색깔 요거, 배경 색깔이란다. 배경 이미지를요, 요걸로 바꾸고요. 바꾸면 여기 간단한 계산기라는 글씨가요, 검정색이라서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흰색으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우기라는 버튼 하나 더 생겨가지고, 지우기 누르면 이렇게 0으로 세팅을 다시 해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제가 요거는 여러분에게 말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더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어, 소리를 재생을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처음에 계산기를 만들었다면 이제 꾸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꾸며가면서 이렇게 앱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재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음성 인식이라든지 쉐이킹 하면은 어, 이미지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노래가 나온다든지 그런 거 했는데, 그렇게 흔든다든지 이런 제스처를 취할 때는요, 가속도 센서라는 요 센서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새롭게 배워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부분은 할 거고,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변수라는 거를 배웠어요. 변수. 그래서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산기 앱을 만들었어요.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메모리 안에서요, 어떤 공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주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주소를 우리가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 주소가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1기가면은 그 1기가에 해당하는 거 0번지에서부터 뭐 이렇게 쭉 가서 1기가 마이너스 1번지까지 이렇게 쭉 있고, 뭐 여기에 뭐 9999번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지 대신에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변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중앙 처리 장치 CPU는요. 이렇게 메모리하고만 통신을 하고요. 메모리에 어떤 내용들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주소에 있는 거를 가져올 건지, 또 가져갈 건지, 또 여기에 어떤 걸 저장할 건지, 처리한 내용을 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번지를 우리가 일일이 계속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번지보다는 변수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죠. 컴퓨터한테는 뭐 이름 대신에 뭐 여기 번지에 주소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변수를 사용하면 훨씬 더 어떤 저장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몇 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필요 없이 우리 변수의 이름으로만 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변수라는 걸 이용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변수는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저장하는데 여러 가지 형이 있어요. 자료마다의 형이 있는데, 실수형, 정수형, 문자형, 그리고 불리언형, 이런 식으로 자료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각각의 자료형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 거는 말씀드렸어요. 공통 블록 안에 보시면 변수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 변수 안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변수를 만들고 난 후에 이 변수를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형이면 이렇게 숫자 블럭에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문자형이면 문자 블럭, 그리고 불리한형이면 이렇게 참이나 거짓으로 처음에 변수를 만든 후에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초기화한 후에는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앱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으로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score라는 그 변수에는 0을
초기 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X 표시가 나오는 건 오류가 있다라는 걸로 판단해서 정확한 내용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변수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읽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레이블이라든지 또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읽어오는데요. 점 텍스트라는 속성 이 안에 텍스트라는 속성 안에 내용을 가져와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스코어의 초기값을 10을 했어요. 그러면 버튼을 딱 클릭하면은 스코어라는 그 전역 변수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스코어 이렇게 메모리가 쭉 있는데요. 요 부분을 스코어라고 이름을 지정했어요. 여기다 10을 넣었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가져올 거야. 전역 변수의 값을 스코어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건데 어디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여주는 게 바로 이렇게 레이블, 우리 그 뭐 앱을 만들었으면 앱의 요 부분이 레이블, 계산기라고 칠게요. 계산기. 그리고 뭐 여기 뭐 첫 번째 값, 뭐 1값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레이블이라고 칠게요. 이 레이블 안에 스코어 값 1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보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 안에 이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어딘가에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 어딘가에 보여줄 그 위치를 우리가 그 지정하는 블럭을 사용하고요. 레이블 또는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라는 속성 안에 속성의 요 값을 우리 변수의 값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뭐 안 보여주고 그냥 일단은 스코어에 들어가 있고 또는 뭐 스코어 1, 뭐 스코어 2 해서 계속 이제 값을 저장해 놓고요. 2에는 뭐 20 이렇게 해놓고 뭐 이제 썸이라는 또 변수를 만들어서 썸은 여기라고 칠게 SUM 여기다 얘네 두 개를 더한 값을 여기다 넣겠다 뭐 30 그래서 결국은 30 값만 여기다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변수의 값을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는 레이블이라든지 텍스트 상자를 통해서 보여준다. 속성은 텍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보여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변수의 값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형이면 이렇게 수학이라는 곳에 가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그리고 제곱 이런 것까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쭉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평 그 레이아웃에 가시면 표 배치라든지 수평 배치, 수직 배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버튼을 이 안에다가 여러 개를 집어넣었다는 거. 그래서 옆으로 집어넣을 땐 수평, 그리고 아래로 집어넣고 싶다. 그럼 수직 배치를 이용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면 설계했고, 그리고 코딩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코딩한 내용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시켜준다라는 거 했고요. 그래서 변수가 3개 필요했어요. 숫자, 첫 번째 숫자 들어가는 변수, 두 번째 숫자가 들어가는 숫자의 숫자, 그리고 결과가 들어가는 변수, 이렇게 3개의 변수가 필요해서 3개 변수를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변수가 지역 변수인지 전역 변수인지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초기화 시켜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변수 만들기 그 블럭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복제하기 요것도 있지만요. 두 번째 보시면 주석 추가하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설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좀 길어졌을 때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여기 주석 그러니까 메모라든지 아니면 도움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그 어떤 이 블럭은 어떤 거에 대한 블럭이다라는 거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주석 추가하기 요 메뉴를 이용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더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뭐 전역 변수 1번, 2번의 값을 이제 변수의 값으로 지정을 해주고 또는 아니면 텍스트 상자에 있던 값을 여기다 넣어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더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역 변수 결과 값을
넣을 수 있는 전역 변수 하나 지정해 주고 그 계산 결과의 값에다가 어떤 거를 넣어 줘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딩한 거 한번 볼게요. 전체 코딩 내용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역 변수 3개를요. 초기화 시켜 주고요. 더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2개의 값을 일단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겠지. 그래서 숫자 입력 그 창에 있는 텍스트의 값을 1 번과 2번 변수에다 넣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result라는 변수 안에는 그 가져왔던 그 전역 변수의 값을 이렇게 더하기 해 줘서 그 값을 인제 보여줘야 되니까 다시 계산 결과에 텍스트 요 상자 안에다가 텍스트 상자 안에다가 그 아까 계산했던 결과값을 보여주세요라는 얘기예요. 빼기도 곱하기도 나누기도 똑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굳이 변수의 안에다가 이 값을 넣어 주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숫자 입력 첫 번째 텍스트 상자, 두 번째 텍스트 상자에 있는 값을 더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계산 결과에 텍스트 값에다 보여주세요. 요렇게 간단하게 해도 된다라는 거. 곱하기는 또 이렇게 변수를 사용해서 했고요. 나누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조금 뭔가 앱이 이쁘지는 않았어.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발전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어요. 요거 한번 우리 여러분들 그 과제물로 해서 올렸다면 요거 이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거니까 금방 알려주고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요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 수정한 부분 일단 결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에뮬레이터로 실행하실 거면 미리 저랑 수업하기 전에 미리 에뮬레이터를 실행시켜야 돼요. 처음 실행시킬 때는 에러가 나서 바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수업하기 전에 10 시부터 에뮬레이터를 막 실행시켜 가지고 또 오류 나 가지고 껐다가 또 다시 켰다가 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맨 위에 쪽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해서 에러 난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지금 에러 났어요.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죽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뭐 시작했다 죽였다 막 이렇게 해서 몇 번 이렇게 중단하고 또 중단하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됐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해 줘야 돼요. 한 번 해 가지고 딱 안 된다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안 보이죠 화면이? 죄송해요.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인제 에뮬레이터 제가 실행시킨 거 보시면 막 많이 죽어 있어요. 지금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인제 이렇게 에러 났어요. 그래 가지고 껐다가 켰다가 또 중단되고 또 중단됐어. 이렇게 여러 번 실행시키고요. 결국은 이제 실행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중단하실 때 연결해 보시면요. 이렇게 리프레시 요것도 한번 눌러 보시고요. 다시 연결하기 요것도 몇 번 누르시고 그러고 나서 에뮬레이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에뮬레이터 창이 요렇게 뜨고요. 제가 요거 실행시켜 놓은 부분이에요. 보시면 전체 화면에 꽉 차게 텍스트 상자 2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마지막 이제 결과값을 보여주는 텍스트 상자도 요렇게 크게 확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우기 버튼 하나가 더 생성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더하기 누르면 이렇게 삥 소리 나는 거 들리나요?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벨소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과값을 하면 근데 제가 지금 0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입력하면 이 0이 또 없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굳이 요거는 초기화를 뭐 0으로 시키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제가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어 일단은 만약에 이거 빈칸으로 해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블럭 창에 가서요. 빈칸하는 게요. 숫자는 없고요. 수학에 가시면 요건 없고 그냥 지금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 요것만 이제 빈칸으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이렇게 빈칸으로 채우면 되긴 한데요. 이렇게 인제 지우기를 그릴 때는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 이렇게 입력하는 게 쪼끔 더 사실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더하기 하면 이제 더하기 삥 소리 나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숫자도 배경의 이미지 때문에 사실 선명하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요 부분도 쪼끔 여러분이 그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색깔을 결과 색깔을 뭐 다른 색깔로 바꿔 준다든지 요런 식으로 쪼금 진하게
그렇게 해 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잠깐 해 볼게요. 자, 디자이너로 이동해서요. 지금 요 버튼이거든요. 요 텍스트 상자거든요. 숫자 입력 1 텍스트 상자인데요. 어느 부분을 만지면은 이렇게 길어지냐면 넓이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요걸로 하고 확인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 텍스트 상자도 마찬가지로 넓이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고 확인 눌러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을 조금 크게 해줘 볼게요. 16 포인트 정도로. 그리고 요것도 16 포인트 이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맨 마지막에 계산 결과 텍스트 상자는 쪼금 더 크게 해 볼게요. 18 포인트 정도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부모 요소로 넓이를 맞춰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음 텍스트 색상을요 좀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한 무슨 색상으로 할까요? 좀 진하게 빨강색으로 한번 보여 볼까요? 좀 빨강색에 거부감이 있으시면 다른 색으로 하시면 되고요. 전 빨강색으로 해 볼게요. 그리고 뭐 배경색 같은 거를 좀 바꿔줘도 돼요. 배경색을 뭘로 바꿀까요? 배경색을 좀 바꿔주면은 색깔이 진하게 나올 테니까 뭐 흰색으로 해도 되고요. 흰색으로 해도 되고 없음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배경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흰색으로 하면 검정색이 잘 보이겠지? 그래서 요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배경색을 흰색으로 해 주고 텍스트 생장 인제 굳이 빨간색으로 안 해도 되겠지? 파란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 네, 요렇게 해 놓으면 이제 바로바로 에뮬레이터에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텍스트 상자 1 힌트, 힌트 이런 건 넣어 놓지 않을게요. 그거는 요거 빼주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빼주고 여기도 빼주고 이렇게 힌트를 다 빼줄게요. 그리고 또 에뮬레이터에서 보면 이렇게 바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에뮬레이터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편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버튼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우리가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계속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지우기 버튼도 하나 넣어주면 알아서 이제 부모 요소에 맞춰서 이렇게 되거든요. 알아서 줄어들어요. 버튼이. 마지막에 지우기 버튼도 여기 버튼 하나 어 넣어서 이름은 지우기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텍스트에다가 그리고 텍스트 정렬 가운데라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너비를 자동으로 해도 되고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전체 알아서 5개를 골고루 딱 나눠 가지고 여기 수평 배치에 알아서 들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레이아웃은 다 생성을 했어요. 아, 이미지 넣는 거 그거는 여기 스크린에 들어가셔서요. 배경 이미지 클릭하고요. 여기서 파일 올리기를 눌러서 제가 요거 밀키웨이라는 JPG 파일을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시면 밀키웨이라고 있어요. 요 파일을 넣으시면 돼요. 이 이미지를. 그래서 열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배경 이미지까지 배경으로 넣고 나머지 그래서 인제 간단한 계산기라는 글씨가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단한 계산기 들어가서 글자의 색상을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맞춰 주셔야지만 글씨가 보여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제 기본적인 거 다 했고요. 블럭에 가서요. 코딩하는 부분 보시면 다른 건 안 했어요. 우리 지우기 버튼 요거 코딩하는 거 하고 각각의 그 버튼 클릭했을 때 소리 재생하는 거 요거 하나를 넣었거든요. 소리를 재생하려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소리를 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 가서요. 소리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소리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가 나오고 오른쪽에 컴포넌트에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날 건지를 정해 줘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소스를 가셔서요. 파일 올리기 요것도 제가 올려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넣어 드린 파일이고요. 벨스라는 게 있어요. 벨스 요거 벨스.mp3 요거 넣으시면 돼요. 그럼 삥삥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벨스라는 거 소리로 재생할 수 있게 올려 주시고요. 네. 벨스 같고요. 최소 간격은 500이라고 돼 있었어요. 0.5초 동안 벨이 소리가 날 수 있게 해 줬어요. 자, 인제 다 했으니까 블록으로 넘어와서요. 더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는요. 소리 들어가셔서요. 왼쪽에 블록에서 소리 들어가면 소리 1 재생하기 있어요. 그거 여기다가 넣어 주시고요. 요거 복제해 가지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똑같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지우기 했을 때도 소리가 나도록 해
주고 싶다. 그러면 지우기 버튼 클릭했을 때도 소리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지우기라는 버튼 새로 생겼잖아요. 지우기 버튼 클릭했을 때 가져오시면 되고요. 두 개 있어서 X가 된 거야. 이거는 지워줄게요. 그러면 그 안에 뭐를 해주냐면 숫자 입력창 첫 번째 창과 두 번째 창의 텍스트 값을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 블록으로 0을 넣어줬는데 이거는 0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것도 조금 곤란하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서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것도 없게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지금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끔 넣어주고 22, 33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지우기 0이 되네요. 자, 이렇게 0이 나오면 곤란해요. 그쵸? 0을 좀 이렇게 꼭, 뭐, 0 앞에 이렇게 커서가 돼 있고, 0 뒤에 가도 문제고, 이렇게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요거는 빼고, 이렇게 텍스트로 넣어 놓을게요. 이게 텍스트로 넣었어도 여기다 숫자를 입력하면요. 숫자가 또 그 숫자만 입력 가능하게 되니까요. 일단 그냥 보여주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로 0, 아무것도 없는 걸로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계산하고 난 다음에 지우기 하면 이게 안 보여요. 안 그러면 숫자를 넣으면 0으로 자동 세팅이 되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빈 칸을 넣는 거는 텍스트에 블럭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과제물 한 거 다 완료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다 다운받았으면 오늘은요, 조건문과 함수를 배울 거예요. 조금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분 지루할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예제 같은 거를 하나나 두 개씩 이렇게 해서 좀 지루할 때마다 또 예제를 통해서 재밌게 학습하도록 할게요. 제가 예제 부분은 올려놓지는 않았어요. 너무 간단한 거라서요. 사실은 좀 올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여러분이 한 번씩 또 예제를 통해서 재밌게 또 그 앱인벤터의 재미있는 부분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게 생기면 바로바로 저한테 또 채팅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조건문이라는 거고요. 조건문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숫자 맞추기 앱을 실행을 할 거예요. 숫자 맞추기 앱은 뭐냐면 숫자를 이제 컴퓨터에서 랜덤하게 어떤 숫자를 정해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숫자를 맞출 거예요. 숫자를 맞출 때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랜덤하게 컴퓨터에서 5를 정했어. 근데 제가 입력을 50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5보다 50이 크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아, 작은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뭐, 3 이렇게 입력했어. 그러면은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는 5인데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생각한 숫자 5를 이제 랜덤하게 골랐어. 근데 내가 입력한 숫자 50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게 큽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또 3을 입력해요. 그러면 작습니다.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50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큰가 보다. 생각해서, 뭐, 그럼 중간수인 뭐 28? 뭐 이렇게 했어. 그럼 또 큽니다. 하겠지. 그럼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3과 28 사이에 있겠나? 그러면은 14 한번 해볼까? 근데 또 큽니다. 하겠죠. 그럼, 3과 14 사이? 그럼 뭐 한 7 할까요? 그럼 또 큽니다래. 그럼 3과 7 사이? 그럼 뭐 6,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큽니다. 그리고 5면 뭐예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쯤이면 이제 정답을 맞추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컴퓨터에서 그 설정한 숫자를 맞춰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숫자 맞추기 게임 요거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입력한 숫자가 뭐 컴퓨터 숫자보다 크다면 하면은 이제 조건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뭐라면 어떻게 하겠다. 뭐뭐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if문이 나오기 때문에 if, 뭐 else 뭐 이런 게 나오고
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조건문을 통해서 숫자 맞추기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건문이 뭔지를 일단 배울 거고요. 앱 인벤터에서 조건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알아볼 거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 맞추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이라는 것은요, 참하고 거짓으로 판단하는 거야. 조건을 딱 주고요. 조건에 맞으면 참일 때 어떤 문장을 실행하겠다. 거짓이면 거짓일 때 어떤 문장을 실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문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순 선택형이 있어요. 조건이 참일 때는요, 실행할 명령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일 때는 실행할 명령이 없는 경우를 단순 선택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if문의 조건이 맞으면, 참이면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이면이 없지만 그냥 조건이 참일 때 이면 B를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C를 실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A를 먼저 실행하고 조건이 나왔어. 거기에서 참이면 B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C를 실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일 때만 어떤 실행할 문이 있고요. 거짓일 때는 실행할 문이 없고 그냥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 B도 넘어가고 C를 실행하고 그러니까 거짓일 때도 바로 이제 C로 넘어가고 이제 참일 때는 B를 실행하고서 C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택일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참일 때는 B 문장을 실행하고 B1을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B2 문장을 실행한다. 이렇게. 그래서 B1만 실행될 수도 있고 B2만 실행될 수도 있어요. 이거 두 개 중에선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양자택일형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참일 때는 B1을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B2를 실행하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실행한 후에 C를 실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자택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선택형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확인해야 할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요. 만약에 성적을 입력했는데 80점 이상이면 우수이지만, 얘가 60에서 79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실행하고, 또 그 외에 뭐 70점, 60점 이하야. 뭐 50 몇 점이라든지 40 몇 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뭐 60점에서 50점 사이냐? 그러면 또 어떤 거 실행해라. 또 50에서 40 사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거짓일 때 또 참과 거짓을 다시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중선택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중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끝난 후에는 이제 결과를 출력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짓일 때 또 참이나 거짓을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중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성적이 80 이상이면 그러면 우수 요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거짓일 때는 또 보통과 미흡으로 또 선택하는 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중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출력하는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중 선택형 아이고 없네요. 다중 선택형이 끝이네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중첩 조건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성적이 80 넘었을 때는 그냥 어떤 내용을 실행시키는데 80이 넘었을 경우에도 또 한 번 그 선택을 더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걸 중첩 조건문이라고 해요. 다시 if가 나왔잖아. 그쵸? 여기도 다시 if가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else if가 아니고요. 이거는 if else if로 되는 거고 이건 다중선택이고요. 근데 조건이 그 if라고 되어 있는 안에 또 if가 나와. 그럼 이거는 중첩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if 안에 if가 또 들어간 거. 그래서 요럴 때는요, 우리 그 성적이 80점 넘긴 하지만 80점 넘는 것 중에서도 또 90점이 넘었냐, 이걸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는 매우 우수하고, 그 나머지 80에서 90 사이는 우수하다. 이렇게로 나눠주겠다 해서, if 안에 또 if 문이 또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중첩 조건문은 안 써도 되고, 그냥 if 성적이 90점이 넘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 90점 넘지 않으면 else if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 그러고 나서 여기 된이면, 우수.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else if, 성적이 80점 이상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then, 뭐, 우수. 여기 매우 우수. 여기는 우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else if를 쓰는 거죠. 성적이 60점 이상이냐. 근데 80점 이상인 거 다음에 그럼 70에서 60은 어디로 갔을까요? 애매하네요. 네. 60점 이상, 60점 이상이면 70에서 80 사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60점 이하면 이제 볼 것도 없어. 그냥 미흡이야. 미흡이야. 그렇게 해서 미흡으로. 60점 이하는 많잖아요. 0점에서 60점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걸 모조리, 전부 다 미흡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 60에서, 70에서, 왜 안 써지죠? 70에서, 아이고, 에러가 났네요. 지금 안 보이나요? 화면이? 다시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보통은 70에서 80, 60에서 80이구나. 60에서 80 사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흡하다는 거는 60 이하인 거. 그래서 60보다 작은 거니까 59부터겠죠? 59부터. 여기 성적이 60과 같거나 60보다 크냐라고 했으니까 60에서 79 사이, 79인가요? 79. 일 때는 보통이고요. 그 이하면 미흡이라는 숫자가 출력되도록, 숫자돼. 요 글씨가 출력되도록 그런, 프로그래밍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에 사용하는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이제 관계 연산자가 있고요. 또 논리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는 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크냐 작냐 뭐 이런 거 하는 거. 우리 아까 여기 비교했지? 여기서 보시면 성적이 80이 넘냐? 넘거나 같냐 이런 거 비교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값이 큰지 작은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크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더 크면 참이잖아요. 그럼 참의 결과를 내주는 거야. 만약에 얘가 작은데 얘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으면 거짓이잖아. 그럼 거짓의 결과를 내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이 관계 연산자의 결과로는요 참이나 거짓을 알려줘요. 참이나 거짓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 두 개가 참이면 매우 우수고요. 거짓이면 우수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관계 연산자라든지 논리 연산자는요, 참 또는 거짓을 알려주는 그런 연산자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연산자지. 그래서 뭐 더하기 한 결과, 빼기 한 결과, 곱하기 한 결과, 나누기 한 결과를 알려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인데요. 논리 연산자는 참과 거짓을 판단해서 사용하는 연산자고요. 만약에 A와 B 요거 안에 AND라는 연산자를 쓰잖아요. 그럼 A도 참이고 B도 참일 때만 참을 값을 보여주고요. A or B라는 요 연산자는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의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라면 이거는 참의 값을 보여줘요. 그리고 당연히 두 개가 참이면 당연히 참이고 만약에 두 개 다 거짓이라면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not이라는 연산자인데요. 이건 뭐냐면 뒤에 있는 값의 반대로만 청개구리 연산자야. 그래서 not이라면 만약에 A가 참일 때는 거짓을 보여주고요. A가 거짓일 때는 참을 보여주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연산자가 있어요. and, or, not. 이렇게 이런 연산자들을 쓸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건 왜 배우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쓸 때가 있으니까 그쓸 때는 이런 식으로 반대의 값을 꼭 출력을 해야 될 경우 not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고 또 뭔가 둘 중에 꼭 두 개가 다 거짓일 때만 어떤 내용을 출력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or 연산자. 두 개가 참일 때만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그럴 때는 and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앱 인벤터의 조건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앱 인벤터에는요, 공통 블록 영역에 보시면 제어라는 블록이 있어요. 그 블록 안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걸 사용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앱 인벤터 실행시키시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블럭에 제어, 이 부분에 이제 만약이라면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설정 버튼 누르면요, 설정 버튼 누르면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걸 많이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또 아니고 만약 실행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블럭도 여기에서 보시면 아니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그 강의 자료 잠깐 볼게요. 강의 자료에 보면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if then 그리고 여기 쭉 이렇게 결과를 출력했었잖아요. 거짓일 때 뭐, 이거 지워볼게요. 자, 여기 if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만약에 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만약 성적이 얼마라면, 그러면 then이면은 그렇다면 실행이라는 얘기 나오고, 여기 또 if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만약이 아니야. 이건 다시 만약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조금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else if라고 보면 아니고 만약이라는 게 여기 바로 else if라는 거예요. 그리고 then이면 그러면 실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else 있지? 이게 아니면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요거는 아니고 만약의 뜻이고요. 아, 여기. 아, 이게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요거. else if가 아니고 만약이라는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앱 인벤터에서 보시면요. 여기 눌러보시면 아니고 만약하고 아니면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그 만약을 다시 넣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건데요. 일단은 요거 아니고 만약은 요거를 사용한다는 거. 아니고 만약과 아니면 요거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 안에 또 만약을 넣고 싶으면 다시 여기에서는 설정 요거 눌러서는 고를 수가 없고요. 그냥 제어 블록에서 다시 만약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중첩 if문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다시 또 강의 자료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만약이라면 실행. 요거는 한 번, if then 한 번 있을 때, 그리고 만약 if then else가 있을 때는 요거 두 번째 거. 근데 if, else, else if, 또 then, else 이런 식으로 쭉 then, else, if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온다면요. 이렇게 3번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더 만약에 이라면 실행, 또 이라면 실행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럼 요거 설정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내용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꺼내는 거 살펴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한 개만 if가 있으면 if then 바로 있으면 첫 번째 거, if then else가 아니라면이 있으면 두 번째 거, 또 if then else, if then else가 여러 개 있다면 세 번째 거를 실행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관계와 논리 연산자도 우리 배웠잖아요. 관계 연산자는 수학 블럭에서 관계 연산자를 찾을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는이라고 되어 있는 블럭을 가져와 주시면 거기 그 는이라는 부분을 펼쳐 보시면 는 그리고 같지 않다. 크냐? 크고 나왔다. 작냐? 작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 관계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는요, 바로 제어 블록 밑에 논리 블럭이 있고요. 참, 거짓, 아니다, 는, 그리고 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그리고 제어 블록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직접 조건문과 연산자를 조립할 건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조건문, 안에도요, 이런 블럭들, 여러 가지, 뭐, 변수 뭐 만드는 블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변수의 값이 100보다 크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블럭들을 조합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뭐 작냐, 작거나 같냐, 이런 것도 다 조합 가능해요. 요거 역삼각형 누르면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비교 연산자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and, 뭐 또는 이런 초록색 연산자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학 연산자에서 가지고 온 거, 그리고
또 수학연산서 가지고 온 거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럭이 원래 조립하는 것의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립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이거 이따가 쟤랑 해볼 건데 근데 사실 할 때는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블럭을 조립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또 블럭 조립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not이라는 거는 아니다 블럭을 가져와서 거기 안에다 이렇게 또 연산자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블럭들을 자, 이런 다중조건문 우리 아까 제가 어떻게 조립하는지 말씀드렸죠? 아니고 만약 아니고 else if가 나올 때마다 아니고 만약을 하나씩 추가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 아니면은요 else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드디어 숫자 맞추기 앱을 실행할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랑 같이 실습으로 할 거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실습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요. 또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 10분이